남정희 씨가 부른 새벽길입니다. 저는 난초사랑입니다. 난초사랑은 베란다에서 취미로 난초를 배양하는 에라니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초사랑입니다. Hello my friend, Assalamu alaikum. This is I am Seoul Korea Orchid Lover. Welcome to my channel. Thank you for visiting my channel. Thank you, thank you. Assalamu alaikum. My friend, Assalamu alaikum. 자, 오늘 10월달 난초 관리, 난초 사랑이 짚어봅니다. 자, 10월달에는 우리가 9월, 10월, 11월을 우리가 절기상으로 가을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한테도 가장 좋은 달입니다. 그런 베란다는 더운데요. 그래서, 우리 난초한테도 가장 좋은 달이다. 좋은 달이라는 거는, 자, 햇볕 관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햇볕을 차광하라 했어요. 차광, 몇 겹, 막. 그러나 지금부터는 차광을 충분히 해가지고 햇볕을 충분히 줘가지고 밸브 살찌우게, 밸브가 살찌울 때 바로 이 염육도 두꺼워지면서 큐터킬라청, 다시 말해 왁스층이 생긴다. 이 염육도 두꺼워진다. 햇볕을 받았을 때 입에서 줄기로, 그리고 밸브로, 그리고 뿌리로 잘 내립니다. 뿌리 잘 내립니다. 햇볕을 줘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볕이 가장 중요하다. 난초는 환경, 온도, 습도, 통풍, 그리고 바람이다. 그리고 봅니다. 햇볕, 물, 통풍이다. 난초는 바람이 기른다.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햇볕은 우리가 최고 좋은 달이다. 10월달 최고 좋은 달입니다. 11월달까지, 10월달까지. 아직까지는 온도를 올려서 해도 된다. 언제까지 올리냐? 난초는 22도에서 28도인데 25도, 28도 사이 가장 좋습니다. 덥네요. 자, 이렇게 해서 햇볕 관리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월하겠죠? 내년 봄에 먹이 피라밀, 이집트 먹이 피라밀처럼 삼각형으로 튼실한 신화가 올라오고 옆에다 한실한 신화가 올라온다. 그러기 위해서 한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 자꾸 제가 손으로 먹는데 더우니까. 물 관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물 관리는 밤에 줬어요. 이제 밤에 주지 마세요. 난초 사랑님, 지금도 햇볕이 강해가지고 맞아. 그러나 되셨으면 지금 오전에 주는 거예요. 오전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오전이라고 봅니다. 10시까지도. 그래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또 구수님들은 또 한여름에도 벌건 대낮에 물을 줘요. 그럼 그거 뭐냐? 선풍기. 아까 얘기했죠? 환경, 온도, 습도, 통풍이라고 있다. 그리고 햇볕, 물, 바람이라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물을 주었어도 선풍기를 돌렸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자, 이해가 가십니까? 난초사랑 강의는 똑강입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물 관리, 그래서 언제? 밤에 들쓰면 주지 마시고 밤마다. 왜? 도장돼요, 도장. 도장이는 먼저 멀 때만 키면 막 큽니다. 우리 시골 가면은 형광등 있잖아요. 이거. 시골 가면은 거. 그러면 맹 하면서 그러면 모짜리에서 벼가 막 자라죠. 그러면 그 형광등 불빛 가로등이라고 하죠. 가로등, 형광등이에요. 가로등. 그러면 멀 때가 이제 키만 커버립니다. 계속.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햇빛 관리 잘 해 주시면 됩니다. 물 관리까지 끝났어요. 물 관리 아침에 오전에 주셔야 됩니다. 온도 관리도 아까 언급을 했지만은 10월 달에도 신화가 이렇게 덜 자란 신화가 있어요. 덜 자란 신화 이렇게 실납니다. 지금 이렇게 덜 자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감질나게 자라요. 그러나 우리는 에라니는 뭡니까? 감질나도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좀 기다리면서 막 거기다가 시비 막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햇볕을 잘 줘가지고 온도를 4, 5도에서 28도 선이 습도는 60%가 난초가 제일 잘 자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10월달까지입니다. 자, 확실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온도 관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통풍 관리입니다. 통풍은 아까 얘기했죠? 햇볕, 물, 그리고 바람이라고 있어. 환경, 온도, 습도, 통풍이라고 있습니다. 난초는 뭐가? 바람이 길린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주고 나서는 바로 선풍기를 돌려서, 난초 사랑이 왜 맨날 그 선풍기 돌려라. 물 주고 나서 우리가 신화의 그 속으로 이렇게 물이 괴해요. 그러면은 10월 달에도 20 몇 도 간다고 했죠. 24, 5도, 30도 막. 그러면 거기서
물을 그대로 안 말리면 거기서 신화가 쏙 세균이 바닥에 쏙 빠져요. 그래서 그런다. 저는 초보자를 위해서 네,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달에는 주로 온도 관리가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 했어요. 편차라는 거는 15도 이상 가면 냉해 맞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20도 이상 편차가 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10월 달 난초 관리. 낮의 기온은 28도 막 30도까지 25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느닷없이 12, 3도 갔을 때, 어제까지 그래요. 느닷없이 찬바람 불면서 싹, 문 열어놨을 때 냉해 싹 다 맞아집니다. 그래서 온도 편차가, 바람을 안 맞아도 온도 편차가 심할 때 15도 이상 20도 냉해 맞는다.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통풍 관리하고 상통되는데요. 문을 열어놨어요. 낮에 더우니까. 그래, 밤에 이제 좀 등한시고 안 닫았을 때, 느닷없이 찬바람이 불었을 때 냉해 맞는다. 그러면 온도 차이가 15도, 20도 막 갔을 때 냉해 맞는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꽃대 관리입니다. 꽃대는 이렇게 지금 오동통탕 하나 올라왔죠. 이게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세 대 올라왔는데 하나 죽었어요. 이렇게 화통을 씌워야 됩니다. 화통.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르면 돼요.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은박지로 해도 된다, 이게. 그럼 커피 먹고 커피 봉지는데 커피 봉지 더 쓰시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커피 봉지가 햇볕 받으면은 막 열이 올라가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 차광을 하냐. 홍화라든가 조금화라든가 황화라든가 또 자화라든가 이런 거 햇볕을 차광을 시키면은 황화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얼른 알아듣게 얘기지만 유채밭을 멀리 보면 아주 노랗게 보여. 그럼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시퍼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통을 씌운다. 저는 초보자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야간은도 참 10월 중순 넘어서 하순경에 4, 5시 25, 6도 가다가 10도, 8도 막 내려갈 때 문 열어놨을 때 냉해 다 맞으니까 조심하시라. 꽃대 관리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잿물입니다. 잿물은 양잿물이 아니고 볏짚 태운 것을 물고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을 가라앉혀요. 가라앉히면 미끈미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알아듣게 얘기합니다. 알아듣게. 그럼 우리가 뭡니까? 낙서 있잖아요. 낙서. 이렇게 하면 미끈미끈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까지 약간 미끈미끈 하면서 잿물을 태웁니다. 그러면 잿물이라는 게 무엇이냐? 볏짚 태운 겁니다. 그러면 난초들은 저한테 댓글이 많이 와요. 낙엽 태운 거, 뭐 태운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볏짚만이 된다, 볏짚. 볏짚에는 탄산,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것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곽으로 자전거 타고 한 시간 이상 나가면은 눈바닥에서 이제 수확을 다 했지 않습니까? 벼가 있으면은 거기다 이렇게 불나면 큰일 나니까 다 하고 물병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서 볏짚을 태워가지고 벼 몇 탄 태워도 볏짚 조금뿐이 아니라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물에다 울궈내가지고 페트병에다 가라앉혀가지고 아까 뭐라 했죠? 만지면 미끈미끈 할 정도로 해가지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걸 왜 주냐? 옛날에 종로 가면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난초 인구가 종로가 난초 인구 1번지였어요. 수백 명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팔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데 그걸 왜 사용하냐 하면은 난초 화분에 많이 사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산성화가 돼요. 산성화가 되면 난초가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이걸 중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탄산과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잿물을 꼭 해주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관리입니다. 시비관리 아까 얘기했죠? 난초가 이렇게 덜 자란, 실론이다. 이렇게 덜 자란 거 있어요. 덜 자란 거는 어떻게 하냐. 하이퍼넥스입니다. 하이퍼넥스를 절대적인 질소 인상 카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아토닉입니다. 하이아토닉 1점입니다. 이거를 섞어 같이 희석해도 된답니다. 잠깐씩 아주 묽게 해가지고 신화가 이렇게 덜 자란 난초 10월달까지는 아까 온도를 26, 7도, 7, 8도까지 했죠. 아주 휴면이 멀었으니까 덜 자란 난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칙칙 뿌려가지고 반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스프레이 해가지고
신화를 키우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나 다른 난초 다 컸는데 할 필요는 없다. 왜? 이 질소, 이 하이퍼네스 질소라는 거는 성장용. 그래, 아까 뭐라고 했죠? 덜 자란 신화를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한데 다 자란 신화에다 가을 신화를 해야 하는데 성장하면 어떻게 멀때까지 키만큼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칼판치, 칼륨, 망간, 마그네슘, 아이언, 구리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 종로 화신 씨앗에서 판매합니다. 난초사랑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전화번호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또 예, 근장, 정근입니다. 근장. 뿌리근자에다 길장자 아닙니까? 근장, 뿌리근, 길장. 뿌리를 이렇게 좋게 해준다. 이것도 화신 씨앗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종로 5가입니다. 종로 5가. 예, 그러면 전화번호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근장은 어디다 사용하냐? 물을 주고 뿌리를 잘 내린다. 우리가 난초가 뿌리를 잘 내려야만이, 예? 뿌리가 좋아야만이 난초가 건강에 잘 자란다. 그러면 아까 뿌리가 잘 내는 거를 햇볕을 잘 봐야 또 뿌리가 잘 내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제 관리입니다. 방제 관리는 한겨울에도 우리가 뿌리파리 있잖아요. 뿌리파리는 알을 까요. 알. 바글바글하면 거기서 새끼를 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살충, 타르보. 타르보입니다. 타르보. 그리고 비카드 두 가지 속 한 가지는 저가 있는데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살충. 그러면 난초사랑이 살충 하나만 되지 왜 그냥 자꾸 하나만 사용하면 내성은 세니까 돌아가면서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살균제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일일이 나열을 다 못하겠어요. 엄청 많으니까. 탄저병, 잔류병, 역병, 구경 썩은 병, 뿌리 썩은 병, 연부병, 잿빛 곰팡이, 붉은색, 푸른색 곰팡이, 흰가루병, 역병, 노인병, 입마른병, 또 전문의병.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난초 어떻게 합니까? 선제 방경. 미리 예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분갈이 마지막으로 이제 분갈이입니다. 분갈이는 연중해도 된다. 그러면 한여름철 하는 고수님도 계셔요. 왜 여름철에 분갈이를 하냐? 그걸 제가 그건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하는 거는 일찍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거기서 눈이 붙어요. 자마가 아니라 애가가 벌써 형성이 되어버린다.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온도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겠죠. 애가가 형성돼. 그래, 고수님들이 합니다. 그래, 따라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서늘한 데다가 선풍기 잘 들어가. 난처럼 바람이 기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8월달에도 분갈이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나 꼭 권장상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초사랑이 분갈이 언제 하냐? 봄과 가을이다.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만 얘기했습니다. 추석 전후에서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주로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 여름에 잘 지난 난초가 분갈이 흐르면서 막 노대가 생겨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 변화다. 우리가 여름을 잘 지냈는데 환경이 가을로 덮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기친다고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가 왔을 때, 급격한 온도 변차가 났을 때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난초도 변화가 온다. 변화가 온다는 건 난초가 막 여름에 잘 자라던 난초가 죽어버린다고 얘기해요. 막 노대가 생기고. 그리고 노대가 생기는 그 원인을 잠깐 얘기하면 온도로는 이제 신화가 덜 자랐다 올라가지고 해가지고 통풍을 안 시키고 문을 꽉 닫은 공기 정체 현상이 됐을 때 노대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초는 바람이 기린다. 환경 온도, 습도, 통풍이다. 그 중에서도 햇볕과 물, 그리고 바람이 길른다. 햇볕이 최고 중요하다. 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바람이 길른다. 삼박자가 맞아서 난초를 잘 자란다. 뿌리도 잘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투어 있잖아요. 중투어가 빠빠이 선 거, 이렇게 잎변이 빠빠이 서요. 그거는 하우스 난초에, 난에서 이렇게 길른 난초들이 대부분 그래서 중투어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우스 난에서 이렇게, 왜 그러냐. 이렇게 빠빠이 선 난초가 많냐. 겨울철에 하우스 난초 위에 부지포라고 하죠. 그거를 2겹, 3겹 안 덮으면은 겨울에 휴면을 못 시켜요. 쨍쨍 햇빛이 내리쬐면 겨울에 휴면이 30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부직포를 덮는다. 부직포를 덮다 햇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LED 식물 등이라고 합시다. 식물 등광 했을 때 난초가 햇볕을 안 보고 살라고 빠빠이 서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산에 갈 때 빽빽한 나무에다가 그러면 나무를 막 심어놨을 거 봤을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고 막 자라려고 흔들흔들 하면서 나무를 한 3, 40m 막 그런데 이만뿐이 안 해요. 왜? 햇볕을 보고 자라려고. 그와 똑같은 이치다. 그러면 햇볕을 보면 어떻게 중토 같은 거 짱 수양바들처럼 누워본다. 그걸 우리가 뭐냐 권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래서 입변처럼 빠빠이 썼다 해가지고 그 난초를 눈탱이 맞아가지고 수백만 원씩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눈탱이 맞은 거예요. 그거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지포를 잡씌워가지고 식물 등을 햇볕이 잘 안 드는 거 식물 등에서 잘 온실에서 자랐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2년이면 채끼쳐가지고 자꾸 출하를 다 시켜버린다. 그러면 우리 난시로 왔을 때 그게 잘 적응을 하냐. 햇볕을 주었을 때 바로 타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밸브도 형성 안 되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서서히 그런 난초 사시는 분들은 비싸게 샀더라도 한 수백, 300, 500 주고 샀더라도 그것도 문명이에요. 문명도. 샀더라도 서서히 햇볕을 줘야지. 느닷없이 햇볕을 안 주고 형광램프 LID에서 자란 난초 빠빠이 선 좋은 난초라고 샀는데 그거 눈탱이 맞은 거거든요. 잘못 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햇볕을 주면 좋은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햇볕 주면 바짝 타버린다 이게. 그래서 이끝부터 막 타 들어오면서 빗자루 몽댕이 되어버리니까 서서히 이렇게 줘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난초는 2년, 3년에 다 적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초 사람. 제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좀 댓글 달아주세요. 권장합니다. 권장합니다. 댓글 주세요. 전화번호 다 드리겠습니다. 난초사랑입니다.